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4.3 평화공원은 친북 좌파 양성소, 4.3 희생자는 폭도 빨갱이. 시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4.3 왜곡 발언들입니다. 4.3뿐 아니라 5.18, 일본군 위안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성별과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말이나 글, 또 그림 등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4.3을 비롯한 이미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말도 혐오로 정의했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학교, 국가기관 등의 정책 권고를 해나갈 방침이어서 이 혐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주도가 유기견 사체로 만든 사료 원료의 잔여 분량을 회수 조치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업체로 사체를 보냈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보도해드립니다. 현 계획대로 제2공항이 생기면 하늘길의 영역인 공역을 비롯한 기존 제주의 하늘길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친절한 뉴스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 4월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에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효과를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2공항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의 운명이 내일 제주도의회에서 결정됩니다. 2공항 반대 단체들은 의회를 압박하겠다며 어제부터 2박 3일 철야 집회에 들어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허지영 기자, 이 시각 의회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벌써 시간이 7시가 다 됐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제주도 의회 앞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노래를 하고 관중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자유롭게 이를 즐기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2공항 반대단체들은 내일 제주도 의회에서 심사될 예정인 2공항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며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무제한 토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서 2공항 찬성단체들도 이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도민 1000여 명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가지고 제주도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2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고 이에 따라서 성산읍으로 이제 입지 선정이 됐다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론조사를 추진하는 거는 오히려 도민 갈등만 조장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찬반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결의안 운명은 우선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첫 고비를 맞게 되죠. 지금까지 좀 파악된 의회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네, 우선은 결의안 심사를 앞두고 의회 내부 분위기는 다소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조례 위반과 예산 투입 논란이 이어진 데 이어 이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사실상 찬성 측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 반쪽짜리 특위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며 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에 있어서 이 공론조사 결의안에 있어서 다소 이제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에 따라서 사실상 이 결의안의 운명은 사실상 내일 결정되는데 이 운영위원회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단일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이 운영위 처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부결, 즉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안건을 김태석 의장이 본회의로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다만 운영위원회 특성상 각 상임위원회와 또 원내 교섭단체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부결시킬 경우에 이 안건을 김태석 의장이 본회의로 상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사실상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지만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 작년 이 대규모 개발 사업 행정사무조사 부결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돼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제주도가 공론조사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이 내일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의회 차원의 공론화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2공항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제1공항 공론화의 운명은 내일 제주도 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의회 앞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오늘 김성원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청문회 쟁점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시사용어 사전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6월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인 각 부처 장관 등을 임명하기 전 국회 검증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2006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고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면서 청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했고 2014년 6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이후 제주에너지공사 등 4개 기관장도 청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문 절차는 제주도가 예정자를 정해 도의회에 청문 요청을 하면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청문을 실시한 뒤 청문회가 끝난 후 3일 이내 적격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인데요. 이후 본회의나 의장 보고를 거쳐 최종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송부되고 이를 바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소식 유기견 사체 재활용 속보입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해서 유기견 사체로 만든 사료 원료를 회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제주시는 불법 행위를 눈감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던 유기견 수천 마리를 안락사에 불법으로 동물 사료 원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국에 확산된 건 지난 18일. 그동안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어떤 사료로 만들어 어디로 유통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브랜드만 보고 이제 사료를 많이 사러 오셨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성분표를 직접 보시고 외국 제품 사료를 많이 찾으시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사료 원료를 제조하는 렌더링 업체에 맡겨진 유기견 사체는 3,800여 마리. 이 중 안락사된 개는 2,4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0일에야 뒤늦게 유기동물 사체 전량을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유기견 사체를 10달 가까이 업체에 맡겨 처리한 데 대한 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지도 감독을 맡은 제주시가 동물위생시험소에 법 위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이게 옛날 일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는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처리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지난 7월 KBS 보도 당시 유기견 사체 재활용에 문제가 없다며 무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석 달여간 업체에 맡겨 재활용한 유기견 사체는 10톤이 넘습니다. 올해 초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샀던 제주시. 유기견 사료화 사태에서 또다시 폐기물 배출 감독에 대한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일명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석 달여간의 조사 끝에 32살 피의자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논란이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인 폭행이 있어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사건 당시 맑은 날씨와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각도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뒷좌석에 있던 5살과 8살 된 자녀들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이 경찰 판단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형사법상으로 이제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 끝까지 이제 그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러면 법정에 가서도 사건 당시 부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5살, 8살 자녀들은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김성원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열고 후보의 도덕성과 정무 능력을 검증한 결과 사실상 부적격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지역 농협의 조합장 출신의 후보가 간귤산업 발전에 공헌한 것은 인정하지만 WTO 개도국 특혜 포기 등 급변하는 1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제주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의회와 언론, 주민과 소통 방안 등 정무적 업무에 대해서도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본안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성산 제2공항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본안도 철새 도래지 보전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입지 타당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기존 공항 확장 방안 등 다른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 공론화를 비롯한 갈등 관리 방안, 추가 동굴 조사 등 모든 항목에 걸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용담 2동 성화마을회관에 공항 소음 민원센터를 열고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소음 측정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 센터는 제주시 삼도동과 용담동, 2호, 도두, 외도, 애월읍 등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접수해 상담하고 공항 소음 측정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크게 확대한 이후 올해 난민 신청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발간한 지난달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1,768명으로 1년 전보다 15% 줄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급증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예멘 등 중동 지역 난민들이 크게 증가하자 법무부에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11개 나라에서 24개 나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산북소각장 노조가 제주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한 지 내일 200일이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5개 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주도와 2차례 교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제주도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모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마 도축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는 특별법 개선을 통해 경주마의 도축장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도축장에서 퇴역 경주마를 도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천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다친 경주마가 제주까지 들어와 도축되는 상황이라며 경주마 학대와 식용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KBS는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제2공항 기본 계획안을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 기자의 요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공항을 건설해서 운영한다는 건 단순하게 공항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공개한 제2공항 기본 계획안을 분석해서 저희가 기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공역의 문제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 공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늘길의 영역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2공항이 생기면 이 공역을 비롯한 기존 제주의 하늘길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제주에 공항 2개가 있는 거니까 그냥 성산 지역에 하늘길 하나 더 만들면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아닌가 봐요. 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에는 이제 완도부터 마로도 남쪽까지 그 제주 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접근 관제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요. 이 안에는 3개의 공역이 있습니다. 군 공역인 작전 구역을 비롯해 민간 훈련 구역과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 비행 장치 공역인데 대부분 동부와 남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기본 계획안을 통해 성산에 제2공항이 생기면 이 공역 3개를 모두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공역의 경우 해군과 협의해 별도 지역으로 옮기거나 구역을 축소해야 하고요. 정석 비행장 훈련 비행기 운항하는 민간 훈련 구역도 제2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게 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도 제2공항 관제권 바깥으로 아예 옮기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주에 있는 하늘길 3개를 모두 다 조정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역을 조정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역 조정은 국토부의 공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요. 문제는 군 공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군 공역은 국방부와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서 협의 과정에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도 군 공역을 추가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기존에 있는 공역 조정을 쉽게 해줄 리가 없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네. 그 제주지방항공청도 그 제주공항의 25방향 활주로 가용 공역을 늘리기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 관제구역의 일부 겹치는 군 작전구역을 축소한 대신 바깥쪽에 있는 군 공역을 늘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민과 군 공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국토부가 이제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서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있고 안보 등에 직결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국회에도 이제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정도로 공역 조정에 대한 진행 사항도 파악이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공역을 조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또 기존 제주공항의 비행 절차도 바꿔야 한다면서요. 네. 결국에는 제주공항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공역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가 공항 주변으로 이착륙하는 비행 절차까지 설명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역시 국토부 기본 계획안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기본 계획안에서 제시한 제2공항 비행 절차를 보면 현 제주공항에서 서쪽으로 착륙하는 25방향 도착 절차와 제2공항 북쪽에서 착륙하는 절차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요. 제주공항 서쪽 방향 활주로로 착륙하려면 그 동쪽 하늘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육지 쪽 동쪽 방향으로 접근할 때 육지에서 오는 육지 쪽에 성산 방향으로 오는 비행기가 있으면 겹친다는 거죠. 그럼 뭐 비행기끼리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주공항의 비행기 도착 절차를 일부 바꿔야 하고요. 제2공항 주변에는 또 정석 비행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석 비행장의 경우 남북 방향 활주로로 제2공항과 활주로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기본 계획안에선 이 정석이나 제2공항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이착륙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석 비행장에서 남쪽으로 이제 이륙을 하고 그 제2공항에서 북쪽으로 이륙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제2공항이 생기면 기존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행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산 지역은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공역 점수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정지로 선정이 된 거고 네. 그렇다면 이 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성산으로 입지를 결정한 건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이죠. 당시 제2공항 입지를 평가할 때 공역, 하늘길에 대한 점수는 9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공항을 짓는 데는 공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특히 두 번째 공항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에 영향이 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 1단계 평가에서는 3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의 후보지 공항의 진입 표면이 겹치는지를 분석해 공역 평가에서만 성읍과 명월, 조천 등 3개 지역이 탈락했습니다. 이 10곳을 대상으로 한 2단계에서는 출도착 항로 구성의 난이도를 평가했는데요. 신도 2와 하모 1 등의 대정읍 지역과 성산과 난산, 이 성산 지역 2곳 등 모두 4곳만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4곳 후보지가 최종 3단계에 올랐고요. 3단계 평가에선 기존 공항, 비행장과 운항 경로의 간섭 정도, 민과 군 공역의 중첩을 분석했습니다. 성산은 당시 3단계 평가에서 그 10점 만점에 가까운 9.5점을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성산 제2공항 예정지는 군 공역과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다가 저희 KBS 보도로 군 공역과 겹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국토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석 비행장의 운항 절차를 비롯해 기존 제주공항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결국 그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제2공항이 생기면 기존 공항과 비행장 모두 영향을 받고 경로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전 용역의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 계획안에서는 이 공항을 드나드는 비행기의 이착륙 절차도 제시됐죠. 네. 그런데 소음 피해가 커질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맞바람을 받아서 생기는 양력위에서 뜨게 되는데요. 제주공항의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동서 양방향 모두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이륙을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 착륙 역시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이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제2공항도 남북 양방향 모두 이착륙이 가능하게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즉 바다 방향으로 이륙하는 비행 절차를 80%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인 80%는 남쪽으로 이륙하고 나머지 20%만 북쪽으로 이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소음 때문인가요? 네, 항공기는 그 이륙할 때가 착륙할 때보다 소음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륙할 때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다 방향으로 그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쟁점이 있습니다. 그 국립기상과학원의 관측 자료를 보면 성산 지역엔 대부분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양력 얘기할 때 맞바람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네. 근데 기본 계획대로라면 운항 비행기의 80%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뒷바람을 맞으며 떠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항공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기본 계획에선 초속 10m 이내는 바람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의 경우에 취재진이 이 바람 영향을 직접 취재했을 때 하루에도 바람 방향에 따라 활주로 방향을 바꾸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결국 기본 계획에선 바다 방향으로 이륙을 설정했지만 결국은 그 육지 쪽, 그러니까 북쪽 이륙이 주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지역으로 이제 이륙을 하면 성산 지역뿐만 아니라 구자 지역까지 그럼 소음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공항 기본 계획상 비행 절차를 보면 항공기가 북쪽에서 착륙할 때 그 현재 제주공항과 입항 경로를 다르게 하려고 우도 주변을 이제 반바퀴 돈 뒤에 입항 구자 쪽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네. 이게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주 착륙 방향입니다. 북쪽으로 이륙할 때는 주변에 마을이 많아서 이게 선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는 직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제주도를 벗어나면 바로 우도 쪽으로 틀어서 나가게 했습니다. 결국 어느 방향으로 이착륙하더라도 성산뿐만 아니라 구자읍과 우도 지역이 소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소음 피해 분석을 보면 예상 가구는 한 2,100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구자읍과 우도면 일대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제주도 작은 섬에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 5조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공항 시설을 건설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만큼 제주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신중히 또 다각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 다들 잘 챙기시나요? 환경부가 지난 4월 전국의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죠. 일회용 비닐봉투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마련된 조치인데요. 정책이 시행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필리핀의 이 아기 고래 뱃속에서는 비닐봉지가 무려 40kg이나 쏟아져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이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자리한 한 대형마트입니다. 다양한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해 고객층이 두터운데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지 7개월, 혼돈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뭐 갑자기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얼마 동안은 당황을 했어요. 이제 올 때마다. 근데 이제는 집에서 올 때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니까 바구니라든가 담으시는 박스라든가 잘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담아가지고 가면 되니까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어요. 하지만 장바구니를 챙기는 게 완벽히 손에 익은 건 아니라서 깜빡하기도 하는데요. 짐 옮기기가 좀 번거로울 때도 있습니다. 뭐 당장은 금방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뭐 별점이 없는데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아무래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번거롭지요. 그래도 매일 뭐 이렇게 장 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장 보러 올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장 보러 온 분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긴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열의 9은 챙겨왔습니다. 도민들은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제 쓰레기 줄여야죠. 줄여야죠. 많이 줄여야죠. 이제 어린애들이 살아가정 하면은 뭐 우리는 다 산 사람이 나는데 환경 문제도 없고. 고객님들도 대부분 다 요즘은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조금 불편해도 장바구니나 이런 거를 갖고 오시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당연시했던 7개월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와 환경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사용이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쓰레기 나가는데 귀찮아요. 비닐도 많이 가면 다 쓰레기로 나가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 봉다리 담아 버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쓰레기 봉다리 사서 해야 되는 거니까.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마트 측에서도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분해성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관광객님들 대상으로 유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칙을 위반할 경우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마트 측에선 친환경 봉투와 장바구니를 판매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데요. 수분이 발생하는 수산물과 아이스크림, 포장이 되지 않는 과일과 채소류는 비닐봉투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면세점과 인접한 한 중형마트입니다. 이곳은 관광객과 도민 고객의 비율이 엇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관광객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안 가져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닐봉지가 있어야 돼. 700원이니까 비싸니까 그거 사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 들고 간다 그렇지. 네. 장바구니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분들은 마트에 오시면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종종 구매를 하시는데요. 막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면서 다시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장바구니를 좀 기념품 느낌의 장바구니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분해성 비닐을 다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이미 3년 전부터 마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이 상자 무상 제공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이 정책은 우수 사례로 꼽혀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무 지원 없이 갑자기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객분들께서 지금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지원은 아니지만 뭐 장바구니라든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상자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초기 혼선을 딛고 장바구니 생활하라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관광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지원은 다소 아쉽습니다.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표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제주 지역 자살률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자살 추정 119 출동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자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치료 상담 기관인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김문두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이 자살 예방뿐만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정신건강, 자살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네. 각 광역시도마다 헬개소식 복지부와 각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각 도민의 전체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무자들의 그런 교육부터 해서 홍보 모든 일들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여러 역할 중에서 이 오늘의 주제인 자살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577-0199 전화가 있습니다.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입니다. 이거 하루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있고 전화도 받으면서 위기 상황이 오면은 경찰과 소방과 함께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도민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그리고 도민 대상 그 자살 예방 홍보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부검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인구 대비 제주 지역 자살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전국의 10만 명당 자살률이 26.6명입니다. 제주도는 27.3명으로 충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4년부터 이제 전국 평균보다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자살률이 높아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주 지역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살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부터 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아주 총괄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자살은 명확하게 뭐 연구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센터의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래 저희 제주도가 고령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노인들이 신체 질환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다가 치매 환자 또 우울 증상이 많고 특별히 저희들 제주도에서는 4.3과 강정마을 또 최근에 제2공항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주민들과 민관의 갈등들이 많아서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또 최근에 중국 여행들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특히 개인 사업자들 힘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 많이 또 2차적으로 오기도 하고 신체적 질병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인한 또 갈등 또 기존의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그 스트레스가 전조하고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또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예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정신 질환에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특별히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제 정신과에 대한 문턱은 낮아지고 아주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새로운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또 경제적인 상황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또 노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독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기본이 되겠죠. 네. 보니까 자살 추정 119 출동도 늘고 있습니다. 국감절에 따르면 제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 출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이분들도 참 걱정이 돼요.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치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가장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잘 생기는 집단 중에 하나가 소방대원입니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나 또 소방 119 쪽에서도 자체 내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가서 자살 예방 교육, 정신건강 교육, 알코올 문제, 수면의 문제 같은 것들 상담을 하고 특별히 그 소방관 내에서도 동료 상담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출동률이 가장 높다는 거는 저희들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출동할 수 있는 곳도 잘 없으니까. 그럼 그 센터에 좀 일하시는 근무자들은 뭐 좀 만족할 수준인가요? 그게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출동할 수 있는 팀이 16개 시도 중에 저희 포함해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팀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가고 당직 서듯이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서귀포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뭐 언제 출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밤새 기다리기도 하고. 또 센터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저희 자살 예방 캠페인은 뭐 전중 진행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 맞이해가지고 저희 제주도 자체의 정신건강 박람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중요성 등을 홍보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 박람회는 원래 육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근데 제주도민들이 그쪽을 갈 수가 없으니까 2016년도부터는 저희 센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시에 제주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라는 뭐 교육이 있더라고요. 예. 자살하는 분들은 대개는 거의 90% 이상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어떻게 자살을 하겠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게이트키퍼라는 걸 빨리 눈치채서 구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료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요원을 말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아까 전화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까요? 예, 1577-0199고요. 그 외에 자살 예방 생명전화 1393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그런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절박한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퇴근길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레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낮 동안 가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산지는 성판악의 최저기온 6도가 예상되는데요. 한라산 정상 부근은 서리가 내리고 결빙된 구간이 있겠습니다. 가을 산행 가시는 분들은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고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었는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또다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에서 1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해상은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이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1.5m로 높지 않겠지만 내일도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서 만조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이면 도입해 제2공항 공론화 특이구성 가부가 결정됩니다. 의회 운영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전히 불투명하고 의회 밖 2공항 찬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면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되고요. 반대로 통과돼도 앞으로 공론화 논의를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도의회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7시 오늘 제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